제가 봐도 지금 중동 쪽에 불안감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슈팅이 걸리긴 하는데 중동 쪽의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는 또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처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유가의 하향세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시장이 분명히 강한 부분, 여전히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세권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 현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한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월 15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좋은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함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고요. 마틴 루터킹 데이로 오늘은 휴장을 하기 때문에 본장 다우지수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개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일 이길 새벽에 조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휴장이 예정되어 있으면 변동성이 없으실 거라고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그게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더는 어때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추측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그냥 예정되어 있는 일이면, 예정돼서 오픈되는 구간이면 그냥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 월요일날 오전 11시입니다. 뭐 하겠습니까? 시장 봐야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늦은 시간까지는 어차피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오전 시간에 집약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전,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마감하기 전후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저도 오늘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매매 영상도 한번 참고해서 올려드려 볼 예정입니다만, 매매를 뭐 길게 볼 생각이 없습니다. 평상시 수익보다 좀 짧더라도 짧게 스윙하면서 분위기 좀 읽히고 또 내일을 대비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전일 대비해서 0.31% 하락한 37,592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그냥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 내내 계속적인 등락을 가져가면서 방향성을 확장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어느 쪽도 어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난주 내내 방향성을 뚜렷하게 가져가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매수 쪽도 기존에 있던 힘이 세기 때문에 강한 편이고, 하락 쪽도 고가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차익 실현 때문에 강해지기 시작하고, 양쪽 모두가 동일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물 소화 구간이 있었던 하락 쪽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되어지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02% 강보합 마감은 14,97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S&P 500과 마찬가지로 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시가총액 1위를 놓고 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취하면서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위를 놓고 싸우는 이 모습은 사실 시장에서 재료가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한쪽이라도 시가총액을 놓치고 싶진 않죠. 이거는 그 정도 되는 기업들은 프라이드가 있겠죠.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지금 선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공방전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틈을 타서 투자들이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투자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효과로 인해서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잘 유지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아시아 증시는 항생,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주가들 움직임들이 뚜렷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스닥 기조에 조금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 또한 장중 눌림 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저점 확인하면서 다시 반등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대만에서 선거가 있었고요. 일단 약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쪽에서의 당선이 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 이야기는 깊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해석하는 게 워낙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고, 대신 약간 미국 쪽과 친하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는 미국과 중국 간의 좀 이슈 관련돼서 좀 긴장감이 없지 않아 있느냐, 이게 좀 대세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그 정도 기사 내용만 보도록 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하면 해당 기사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 내용을 넘어가고, 현재 이제 시장의 관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지난주가 딱 어떻게, 오늘이 이제 1월 달에 딱 절반이죠. 15일이니까 딱 절반인데, 1월 한 달이 개장하고 나서 나스닥 기준으로 보는 게 좀 명확하다 보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면서 급락, 그 다음에 지난주 내내 반등,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파동이 하락 1과 그 다음에 상승 1의 파동을 유지하게 되면서 양쪽이 모두 균등한 파동을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1대1 파동으로 균등해졌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의 힘이 비슷해지긴 했습니다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락이 센 게 아니고 상승이 센 거예요. 왜 상승이 세겠습니까? 11월, 12월, 작년 11월, 12월 달에 주가를 올려줬던 힘이 있다 보고,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마감은 위쪽 방향에서 끝났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이 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재는 매도보다는 매수의 우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매매하는 걸 보시다시피 매도도 수익이 났고 매수도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꼭 어느 쪽이라고 해서 수익이 덜 나고 더 나는 건 없습니다. 양쪽 다 균등하다 정도의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흐름 정도는 계속 알고 가시는 것이 매매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중요하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지난주에 있었던 흐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동률의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고점을 놓고 계속 저항권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고가 인식에 대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히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울러 좀 중동 쪽에서 있었던 이슈들, 중동 쪽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이슈들 때문에 국제 유가가 지난주에도 좀 요동을 치긴 쳤습니다만, 뭐가 좀 있냐면, 제가 70불에 대한 얘기는 뭐 수십 번 드렸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만 드려도 되겠죠. 유가 70불은 반드시 사수하는 구간, 반등은 계속 하려고 할 것이고 80불은 저항이다. 이건 뭐 제가 아예 뭐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제가 봐도 지금 중동 쪽에 불안감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슈팅이 걸리긴 하는데 중동 쪽의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는 또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처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유가의 하향세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유가의 가격이 전쟁과 관련된 중동 이슈 때문에 상승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쵸? 중동 쪽 이슈 때문에 테스트가 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가격적인 저항식 인식이 걸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눌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날씨가 추워요, 더워요? 춥죠? 춥다 보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유가에 대한 소비력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상승이 제한이 걸려있단 말이죠. 이게 결국 연준에 관련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도에 묶여있는 그림, 이 정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쓰고자 하는 정책을 하고자 할 때 크게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 같은 경우 역시 2000불 선이 끊임없이 사수를 하고 있고, 지금 또한 반등을 계속하면서 가격적을 준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냐? 시장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준수하기, 좀 유지하기 위함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골드 쪽의 가격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선행적으로 반영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채 가격 또한 마찬가지예요. 국채 또한 지금 구간에서 특별히 가격을 더 이상 반락 크게 조정을 받거나 하지 아니하고 4.0 수준에서의 계속 스테이블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12월 달에 피니시를 치면서 신고가를 갈 때 국제유가가 4.0대를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주가가 레인지를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주가가 대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렸죠. 1대 1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대가 주가가 신고가를 갈 때고 이렇게 급등을 할 때가 주가가 급락을 할 때가 요 구간인데 다시 한 요 정도 한 3분의 1 정도가 잡혀 내려왔는데 주가가 제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경계감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계감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시장에서 주는 데이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배제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내가 보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데이터만 신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 급락 전에 계속 해드렸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양치기 손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내 얘기가 틀려도 어쩔 수가 없다. 보이는 데이터가 그렇고 주는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고 해외가 시작되면서 폭락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냐면 제가 잘 맞춘 게 아니고 시장에서 계속 주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제하죠. 왜 배제하냐면 지금 시세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는 데이터들이 여전히 그런 위협감, 압박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하여서 현재 시장이 분명히 강한 부분, 여전히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세권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 현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 후반부, 특히 수요일, 목요일경이 되면서 연준 쪽의 인사들의 발언이 기다리고 있고 지난 FOMC에 관련된 발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점이 주 후반부에 몰려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주 초반에는 매물에 대한 테스트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방향성을 찾기 위한 노크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직 연준에서 죄송합니다. 미국 쪽이 휴장이기 때문에 주요한 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실적 시즌들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휴장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변동성은 아시아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를 기준점으로 잡으시고 오늘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증시의 움직임이 박스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박스권은 조만간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시면서 여기는 지지받을 거야, 여기는 저항일 거야라는 단정적으로 닫혀있는 뷰로 시장을 보는 것은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좋은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호흡하는 시간이 길으셔야 되고 시장과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는 떨어지고 싶지 않겠죠. 저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지시고 싶지 않습니다. 늘 같이 있고 싶은 거겠죠. 같은 겁니다. 매매라는 것도 그렇고요. 시장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장에서 주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같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댓글로 문의하신다고 하면 저희 담당 매니저님께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송옥투자의 견해입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